오늘은 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들에게 보냈던 편지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될 즈음엔 나는 더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게다.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어린 꼬마들은 이내 나를 잊어버릴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의 아빠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으며 자신의 신념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다오. 아빠는 너희들이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기를 바란단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정복하기 위해 많이 공부하여라. 그러므로 왜 혁명이 중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이 세계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행해질지 모르는 불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구나. 그것이야말로 혁명가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질이란다. 늘 너희들을 다시 보기를 바라고 있으마 아주 커다랗고 힘찬 키스를 보낸다. 아빠가. 이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지 혹 짐작이 가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체 게바라라는 인물입니다. 체 게바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이번 볼리비아로 떠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고무송 목사님이 저에게 체 게바라 평전이라는 제목의 책을 선물해 주어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저 체 게바라 하면 남미의 혁명가 정도로, 그리고 붉은 별이 하나 새겨진 베레모를 쓴 그런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체 게바라라는 사람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부유층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체 게바라는 어릴 때 천식을 앓게 되었고 평생 그것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이 시가를 입에서 놓지를 않고 지내며 전쟁터에서도 괴테의 문학작품 또한 손에서 놓지 않는 그런 괴짜 혁명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지만은 친구와 함께 떠난 오토바이 여행, 남아메리카 끝에서 북쪽까지를 횡단하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면서 남미 국가들이 극심한 빈부격차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체 게바라는 혁명가로 그렇게 변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의사가 되어지면 90% 이상 안정된 삶과 그리고 부유층의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 게바라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가시밭길과 같은 혁명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변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은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회의 불의에 맞서고, 그리고 약자들의 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가시밭길과 같은 삶을 재개발하는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방문을 했던 볼리비아도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남미에는 석유 등을 비롯한 원유 매장량이 많고, 온갖 지하자원, 철광석, 금은, 동, 그리고 요즘에 히토류라고 하는 리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 인프라를 독점하고, 그리고 아주 싼 가격에 그들의 자원을 수탈하면서 많은 민중들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게 남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집권한 남미 국가의 정권을 자신들에게 반한다는 이유로 전복시키고, 그리고 친미 성향의 정부를 세우는 등 해당국 국민들의 정서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남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체게바라는 바로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남의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혁명을 통해서 불의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했던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게바라, 눈에 가시 같은 그래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암살령이 떨어지자 체게바라는 멕시코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체게바라는 거기서 피델 카스트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쿠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며 친미 성향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붕괴시킵니다. 인내심과 성실함, 상황 분석력, 냉정한 판단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카스트로에 이어서 쿠바 정부의 2인자가 된 그는 투쟁적인 업적과 그리고 헌신적인 작업으로 쿠바 시민권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쿠바 새 정부의 국립은행 총재,
그리고 산업부 장관직을 맡게 됩니다. 쿠바 혁명이 성공한 후에 그는 얼마든지 쿠바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또 다른 혁명을 찾아 아프리카 콩고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보니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현저하게 느끼고, 그래서 말이라도 통하는 볼리비아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 게바라는 볼리비아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며 혁명을 추진하지만은 미국 CIA가 개입한 볼리비아 정부군에 의해 결국 체포되고 39살의 나이에 총살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국은 체 게바라가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비참하게 사살되어진 그의 시신을 공개하지만 오히려 체 게바라의 사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체 게바라의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체 게바라를 일컬어서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인간에게 귀감이요 영감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고, 장폴 샤르뜨르는 그를 지식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체 게바라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별이 없는 꿈은 잊혀진 꿈이다. 별이 있는 꿈은 깨어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눈을 크게 떠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말들이 의미심장하고 참 멋있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별이라는 게 뭡니까? 별은 비전, 도달할 수 없는 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엇을 꿈꾸는 일, 그것을 별로 상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9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였지만, 아니 너무나 허망하게 최후를 마친 그였지만, 아직도 체 게바라를 추억하는 이들이 많은 까닭은 왜일까? 남미는 아직도 미완의 혁명이 계속되고 있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왜 남미는 저렇게 정정이 불안정할까? 라고만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것은 체 게바라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제가 볼리비아를 방문 중에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10월 20일에 있었던 선거일에는 일체의 차량 운행이 허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민의 주권인 한 표를 행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투표일에는요, 이 선거를 위해서 허락을 받은 차량 외에는요, 차 한 대 움직이지 않는 나라, 볼리비아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만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볼리비아였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바로 개표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선에 도전한 현 에보 대통령이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개표 결과 이것이 컴퓨터 부정 시뮬레이션에 의한 결과다. 이유는 한 80% 정도까지 중계를 하다 말고 갑자기 개표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볼리비아의 선거법에 의하면은 40%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서 2위와 10% 이상의 득표 차를 보일 때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를 못하면 1위와 2위를 놓고 결선 투표를 하게 돼 있는 것이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였어요. 80% 정도까지 개표 중계 내용은 1위와 2위가 근소한 그런 차이로 이대로 개표가 끝나면 12월에 재결선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것도 들었는데, 한참 뒤에 완료된 투표 결과라고 보도한 내용은 10% 이상의 차이로 40% 가까운 표를 얻은 현 에보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었다고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후 볼리비아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바리게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차량 운행이 전혀 되지를 않고, 그리고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데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행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민위원회라는 곳에서 휴교령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파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뭐 동네에 작은 골목길 돌들로 폐타이어로 막아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항 가는 큰 대로까지도 시민들이 막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마트마다 생필품이 동이 나요. 왜냐하면 사재기들을 하니까. 이게 몇 날 며칠 갈지 모른다는 걸 볼리비아인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미개발 국가인 볼리비아에 뭔가 우리와는 또 다른 저런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쩌면 체 게바라가 남겨놓고 간 그 정신의 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이번 선거에 한국인으로서 기독민주당 대선 후보로 추대되었던 정치현 목사가 3.15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사실 이건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식 후보로 등록된 것은 20여일 남짓밖에 되지를 않았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후보로 추대되기 전에 이 정당의 지지율이 얼마였느냐? 0.2%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9명 중에 3위, 득표율은 8.8%. 현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던 한국의 언론들도, 심지어는 KBS 특파원을 보내가지고 취재를 한 다음 보도 내용을 보면은 선전했다, 아주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의 도전, 이번 선거운동의 캐치프레이즈인 지프에대, 선거용 만년필, 모자, 셔츠 어디에도 보면 지프에대라고 씌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단어, 이게 스페인어 정치현, 치는 할 수 있다, 치프에대, 곳곳에서 치프에대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이끌려져가는 볼리비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각종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한국과 같은 경제 대국을 일궈낼 수 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개발 계획을 착실히 수행을 해서 세계에서 빛나는 볼리비아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체 게바라의 정신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꿈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리비아의 정은실 선교사님은 38년 전에 볼리비아로 건너가면서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내가 볼리비아에 가서 27개국을 두루 다니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볼리비아를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교육 선교, 의료 선교, 농업 선교, 음악 선교, 문화 선교와 같은 당찬 꿈과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자마자 유치원부터 초, 중고등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맨 처음 여기 보니까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밖에, 45세 전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병원을 세우고 맨 먼저 의과대학을 시작을 해서 교육 선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우리 교단에서는
선교사로 파송을 되었으면 선교할 일이지 무슨 학교를 만들고 뭐 병원 만들고 의대를 만든다 해보기나 했나? 불가능하더라. 중앙교회 작고하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가족들 비행기표를 다 준비해가지고 돌아오라. 안 된다. 결국에는 파송된 지 3년 만에 파문을 당합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고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든 선교 후원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은실 목사님 가족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한 끝에 지금 약 70세개 교회, 그리고 5개 노회, 그리고 볼리비아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현재 우세볼 대학교는 재학생 수가 8,000명,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상대, 법대 이런 인기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남미의 전역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그래서 남미에서는 사학 기독교 명문 대학으로 자리를 잡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다. 여러분, 별 따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은 꿈의 상징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꾸라. 실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나이에 꿈은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는데 늦은 법이 없습니다. 별이 있는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꾼 위대한 꿈, 내가 이루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